아침 식사로 달걀만큼 든든한 음식도 드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달걀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삶은 달걀 2알에 고구마 하나,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를 곁들인 아침은 꽤 건강한 식사처럼 여겨집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준비도 간단하고 속에도 부담이 덜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까이서 지켜본 분 중에 70을 앞둔 남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소 술도 거의 안 드셨고 담배도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식사도 절제하며 지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 정도면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있다고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전날까지도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사 끝에 드러난 건 심장이 순간적으로 위험한 리듬 이상을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반복된 식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의 매일처럼 드시던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 2개, 고구마 1개, 그리고 뜨거운 차 한 잔이었습니다. 누구나 참 바람직한 식단이네라고 말할 법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음식 조합이 60대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장은 그렇습니다. 신장은 마치 집 안의 정수기 필터나 오래된 물 정화 장치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차게 잘 걸러줍니다. 짠 것도, 단 것도, 필요 없는 노폐물도 묵묵히 처리합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일한 뒤에도 처음과 같은 속도와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겉으로는 큰 증상이 없어도 안에서는 필터가 조금씩 굳고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예전 같으면 금방 내보냈을 물질이 몸 안에 남기 쉬워집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이 나빠질 때 꼭 큰 경고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꽤 오래 참고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믿고 예전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검사 수치로 확인되거나 몸의 균형이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구나 신장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 문제는 신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면 심장은 마치 전선 연결이 흔들리는 전기장치처럼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몸이 한순간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내 몸 상태에서 이 음식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느냐입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도 조합을 잘못 만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려고 삶은 달걀, 고구마, 차, 우유 같은 익숙한 음식을 자주 묶어 먹는 문화에서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의 식습관을 아무 수정 없이 노년까지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믿었던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다가 몸이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달걀을 계속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함께 먹는 음식과 먹는 순서, 그리고 내 몸의 나이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익숙한 식탁 위에 숨어 있어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조심스럽게 먹으면서도 정작 함께 먹는 음식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그 같이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신장, 혈관은 예전처럼 여유 있게 버텨주지 않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조합도 몸에는 다른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달걀과 감입니다. 감은 달고 부드럽고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식후에 과일처럼 드시거나 잘 익은 홍시를 부담 없이 드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입니다. 이 탄닌은 떫은 맛의 원인이기도 한데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감과 아주 가깝게 먹게 되면 위 속에서 소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겁게 뭉친 덩어리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맑아야 할 국물이 갑자기 탁해지고 걸쭉해지는 것처럼 위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점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은 잠깐 더부룩한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운동이 느려진 어르신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면 속이 답답하고 메스껍고 심하면 복통이나 변비처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식사량이 줄고 물도 충분히 못 마시게 되고 결국 몸 전체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탈수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원래도 힘이 떨어진 필터에 갑자기 진한 오염수가 몰려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감과 달걀의 문제는 단순히 속이 좀 불편하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달걀과 너무 가까운 타이밍에 함께 먹는 습관은 특히 위장이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피하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몸이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나이 들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는 금지보다 조정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간격을 두고 몸 상태를 보며 내 소화 능력에 맞게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조합이 바로 달걀과 고구마입니다. 이 조합은 한국에서도 정말 익숙합니다.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고 다이어트 식단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삶은 달걀 2개에 고구마 하나, 여기에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이면 속이 편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점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좋은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포만감도 주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너무 많아졌을 때입니다. 몸속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은 일정한 박자로 움직여야 하는 정밀한 전기 장치인데 칼륨 균형이 무너지면 그 리듬에 잡음이 끼는 것입니다. 전깃줄이 멀쩡할 때는 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만 연결이 흔들리면 갑자기 깜빡이거나 꺼질 수 있듯이 심장도 위험한 부정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신장은 남는 칼륨을 비교적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액 속 불필요한 미네랄을 배출하는 속도는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아침 식사가 예상 밖의 부담이 됩니다. 달걀 자체가 칼륨 폭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고구마와 함께 반복해서 먹고 여기에 다른 칼륨 많은 식품까지 겹치면 몸은 천천히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칼륨이 높아져도 초반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켜본 어르신도 바로 이런 경우에 가까웠습니다. 본인은 짜게 드시지도 않았고 기름진 것도 피했고 늘 담백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안 먹느냐 보다 무엇을 반복해서 같이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조합이 오히려 몸의 나이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좋은 음식 둘을 합쳤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계산기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달걀과 고구마를 습관처럼 한 세트로 고정해 두기보다 자주 먹는 분이라면 횟수를 줄이거나 양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은 더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내 몸이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건강은 유행하는 식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달걀도, 감도, 고구마도 각각은 익숙하고 좋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래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 몸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평범한 식탁도 결코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달걀과 함께 조심해야 할 조합은 눈에 띄게 무거운 음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붙이는 습관 속에 더 흔히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걀을 먹은 직후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 블랙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삶은 달걀처럼 담백한 음식을 먹은 뒤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이 속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와 커피에는 탄닌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달걀 속 단백질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과 만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들게 준비한 좋은 재료가 몸 안으로 잘 들어오기도 전에 문 앞에서 막히는 셈입니다. 분명히 영양가 있는 아침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 자체가 떨어지고 조금씩 쌓이는 영양 불균형이 몸 상태를 바꿉니다. 나는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지? 하고 느끼는 분들 가운데는 음식 선택보다도 먹는 방식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철분 흡수가 계속 방해받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럽고 숨이 차는 느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빈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나르지 못하면 온몸의 엔진이 힘을 잃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늘 일정한 혈류를 받아야 제 일을 할 수 있는데 몸 전체 순환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차나 커피 한 잔이 바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 직후 또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을 매일 반복한다면 몸은 필요한 영양은 덜 받고 처리해야 할 찌꺼기는 더 안고 가게 됩니다. 오래된 공장의 원료는 제대로 안 들어오고 부산물만 계속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나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달걀을 드신 직후 바로 마시는 습관만 줄여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뜨거운 물 한 모금이 소화에 좋다는 믿음이 강하신데 그 믿음 자체보다도 무엇을 먹은 직후인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순서를 맞추는 데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식처럼 생각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우유입니다.
아침에 바쁠 때 삶은 달걀과 우유 한 잔이면 간편하고 단백질도 충분해 보여서 학생들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식사 방식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속 편하고 든든한 아침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도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지만 동시에 소화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달걀과 우유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우유에는 칼슘까지 많습니다. 문제는 몸이 젊고 소화력이 좋을 때는 이 풍부함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 효율이 떨어지면서 한 번에 많이 들어온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을 처리하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늘고 가스가 차고 하루 종일 배가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십니다.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 조합을 예전처럼 가볍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흡수도 늘 기대만큼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 처리 가능한 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그 이상은 소화 부담이 되거나 남는 찌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꼭 드시고 근육을 위해 달걀도 꼭 챙기시는데 정작 두 가지를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바람에 속이 불편해지고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처음 의도와 반대로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걀과 우유가 나쁜 조합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속이 약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소화가 느려진 어르신이라면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넣기보다 나눠서 드시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이름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때 비로소 건강식이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감, 고구마에 이어 차, 커피, 우유까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르는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보다 괜찮겠지 싶은 평범한 습관을 더 오래 반복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 반복을 기억합니다. 오늘 당장 탈이 나지 않아도 수년 동안 같은 방식이 이어지면 약한 장기부터 조금씩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바꾼다는 것은 특별한 보약을 찾는 일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조합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그 작은 재점검이 결국 심장도 지키고 신장도 지키고 노년의 일상까지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걀도 마음 놓고 못 먹겠네. 먹을수록 걱정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먹을지 아는 것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돕는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무조건 끊는 식의 극단적인 관리가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향으로 식탁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빼기입니다. 짠 음식 빼고, 단 음식 빼고, 기름진 음식 빼고, 마음에 걸리는 음식은 하나둘 줄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빼기만 하다 보면 식사가 점점 단조로워지고 먹는 즐거움도 줄고 무엇보다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은 참는 힘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부담스럽고 더 이로운 조합을 찾는 데서 완성됩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맞지 않는 음식과 붙이면 부담이 되지만 잘 맞는 식재료와 만나면 오히려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조합이 달걀과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은 특별한 보양식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한국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고 입에도 익숙합니다. 달걀을 부드럽게 볶아 토마토와 함께 먹어도 좋고 토마토를 가볍게 익혀 곁들여도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단순히 맛이 괜찮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조금 더 잘 살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마토에는 잘 알려진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혔을 때 몸이 활용하기 더 쉬워지는 면이 있고 또 약간의 지방이 함께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달걀이 역할을 합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토마토 속 리코펜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마토 안에 좋은 손님이 들어있어도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제대로 못 들어오는데 달걀이 그 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오래된 수도관처럼 조금씩 굳고 좁아지고 흐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도 더 힘들고 신장도 더 힘들어집니다. 신장은 결국 혈액을 받아서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일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보호하고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식사는 단지 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달걀과 토마토의 조합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순환과 보호 쪽으로 식사의 방향을 조금 바꿔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식습관 조절을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무조건 삶은 달걀만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식사가 너무 단조롭고 입이 마르다 보니 늘 따뜻한 커피를 바로 곁들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식사 구성을 조금 바꿔서 달걀만 따로 급하게 드시기보다 토마토를 가볍게 익혀 함께 드시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큰 차이가 있겠나 하셨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속이 전보다 편하고 식사가 덜 메마르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의외로 이런 작은 조정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거창한 변화보다 부담을 줄이는 미세한 수정에 더 잘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달걀과 토마토의 조합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비싸고 번거롭고 입에 맞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건강은 며칠 반짝 실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익숙한 밥상 위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토마토는 한국마트 어디서나 구하기 쉽고 조리도 어렵지 않고 어르신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맛을 낼 수 있어 짜지 않게 먹어야 하는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끊을까 보다 무엇으로 바꿀까입니다. 몸을 위한다는 이유로 겁부터 먹고 식탁을 비워버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해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바꿔가면 식사는 훨씬 지속 가능해집니다. 달걀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시대가 아니라 내 몸의 나이와 상태에 맞춰 더 지혜롭게 짝을 지어야 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좋은 짝으로 토마토는 충분히 기억할 만한 선택입니다.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호는 더하는 쪽으로 식탁의 방향을 천천히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재나 비싼 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밥상에서 자주 보는 재료 가운데도 달걀과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토마토와의 조합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한국 식탁에 익숙하고 실제로도 활용하기 쉬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양파와 브로콜리입니다. 둘 다 흔하고 값이 아주 부담스럽지 않으며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달걀과 만났을 때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나이든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양파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양파를 정말 자주 씁니다. 국에도 들어가고 볶음에도 들어가고 계란말이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자꾸 들러붙고 거칠어지려는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피가 다니는 길이 예전처럼 매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마치 오래 사용한 집 안 배관과 비슷합니다. 새 집 배관은 물이 시원하게 잘 흐르지만 오래된 배관은 안쪽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좁아지면서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물을 밀어보내는 쪽도 힘들고 받는 쪽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도 심장은 더 힘들게 펌프질해야 하고 신장은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식사는 단순히 혈압 이야기만이 아니라 결국 신장을 아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달걀과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양파는 그 영양이 몸속을 지나가는 길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을 부칠 때 양파를 조금 넣어 부드럽게 익히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볶아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너무 짜지 않고 너무 기름지지 않게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자주 반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 조절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는 건강식은 너무 밍밍해서 오래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파처럼 익숙한 재료를 달걀과 함께 쓰면 맛은 훨씬 살아나면서도 자극은 심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입맛이 떨어지면 식사량이 줄고 그러면 체력도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식은 몸에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입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오래 갑니다. 그런 점에서 양파는 단지 영양 성분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 식사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현실적인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달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한국에서도 이제 아주 낯선 채소는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고 찌거나 살짝 데쳐 반찬처럼 먹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자주 손이 가는 음식은 아니다라고 느끼시곤 합니다. 그런데 달걀과 함께 생각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관련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에도 셀레늄 같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구성하면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도록 돕는 방향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생기는 녹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보이지 않는 곳부터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 부품이 닳고 약해지면 어느 순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와 혈관, 장기 곳곳에 작은 손상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갑자기 무언가 대단한 보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그 손상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입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의 조합은 바로 그런 조용한 보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신장은 이런 작은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신장은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보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버티다가 한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이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아직 검사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을 때, 밥상에서 먼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짜지 않아도 되고, 달걀과 함께 찜이나 볶음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서 어르신 식사에도 비교적 잘 맞습니다. 여기에 양파까지 조금 곁들이면 맛과 향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건강식이 너무 심심해서 오래 못 간다는 문제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조합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혈관과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 주면서 꾸준히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파와 브로콜리는 그런 점에서 달걀과 참 잘 맞는 짝입니다. 하나는 흐름을 부드럽게 돕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보호막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한국의 평범한 밥상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보다 익숙한 식재료를 조금 더 현명하게 짝지어주는 데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보다 이런 조용한 배려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달걀은 잘만 먹으면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니라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원칙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은 가능하면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숙이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일수록 식중독 위험은 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몸의 방어력과 회복력은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컨디션이 자주 흔들리는 분이라면 노른자와 흰자가 충분히 익은 형태가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간단한 음식이지만 기름에 오래 지지거나 바삭하게 튀기듯 익히면 몸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담백한 조리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삶거나 찌거나 약한 불에 부드럽게 익히는 방식이 더 잘 맞습니다. 셋째, 양은 지나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 2개 정도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편이고 다른 반찬과 전체 식사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이라면 좋은 음식이니까 더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아침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포만감이 좋아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로는 도움이 되지만 밤늦게 먹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더부룩함이나 소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밤에는 쉬고 싶어 합니다. 소화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보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뾰족한 쪽이 아래로 가게 두고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겉이 깨끗해 보인다고 물로 씻어 넣으면 오히려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작은 습관이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좌우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넘긴 작은 반복에서 갈립니다. 병원에 가서 큰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식탁 위에 익숙한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의 나이에 맞게 더 조심스럽고 더 지혜롭게 먹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뀐 한 끼 한 끼가 결국은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을 살리고 나중에는 내 삶의 자립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